자, 7주차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실험 키트 설명하면서 그 피제어, 개회로 제어, 오픈룹, 개회로 제어하고 이제 폐회로 제어, 이제 실험하는 걸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개회 그 모터 실험 키트에서 개회로 제어하는 경우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안 걸었을 때 차이를 비교해 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이제 속도 제어하는 경우, 이게 속도 차이가 이제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폐회로 제어에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실험한 폐회로 제어는 이제 피 제어라고 그래가지고 비례 제어라고 하는 그런 제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속도가 좀 줄긴 줄었지만은 그 계회로 제어보다는 현격하게 좀 차이가 적게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동영상 잠깐 다시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금 계회로 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계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를 해제했을 때, 그죠? 속도 차이가 나죠? 자, 브레이크 지금 1단이에요. 브레이크 1단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우리가 다시 2단으로 했을 때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페어로 제어, 이게 페어로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게 피제어예요. 이게 피제어. 그래서 피제어를 했을 때 우리가 실험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때나 안 걸 때나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브레이크 걸면은 또 약간 줄었죠, 그죠? 약간 줄었어요. 하지만 우리 개보다는 훨씬 적게 든 거를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브레이크 2단으로 걸어도 약간 좀 줄죠, 줄기는. 이제 하지만 그 양은 줄어든 양은 훨씬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회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실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자, 개회로 제어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를 이렇게 속도 제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뭐 그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전압값이에요. 뭐 5V일 때 뭐 회전수가 얼마, 뭐 3V일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로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제어 회로에서 뭐 요 전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구동, 뭐 모터의 전류를 얼마큼 흘려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모터가 돌면서 이제 부하를 이제 구동을 하는 거죠. 부하를 이제 회전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이게 대회로 제어예요. 말 그대로 이제 피드백이 없는 회로예요. 이제 오픈 룹이라고 해가지고 피드백이 없는 그런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어로 제어는 피드백이 있는, 그래서 피드백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 모터의 출력의 상태가 자동적으로 이제 보정이 되게끔 하는 그런 우리가 회로를 이제 그런 구조를 우리가 페어로 그 제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예요. 그래서 프로포셔널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P 컨트롤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P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P 제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비례 제어가 되겠죠. 비례 제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전압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속도를 당연히 요 물리학이랑 같게끔, 그죠? 이게 전압이면 전압, 그죠? 전압으로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키트에 있는 거는 이제 타코 제너레이터를 입력받아요. 디지털 회로에서는 뭐 옵티컬 엔코더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아날로그 제어에서는 타코 제너레이터라는 이제 센서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터의 출력을 우리가 그 회전수죠. 회전수를 타코 제너레이터로 받아서 이제 실제 속도를 전압값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차이 기호죠.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이제 오차라고 불러요. 오차.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이게 물리적인 의미로 이제 오차다. 내가 원하는 값과 실제 속도와의 차이다. 그래서 오차다. 오류, 오차, 에러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속도에 해당하는 전압값이 5V예요. 그럼 실제 해당하는 속도의 전압값은 뭐 4V다. 그러면은 5 빼기 4 하면은 오차가 1이 되겠죠. 1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제어 회로에서 요거에 비례하는 오차에 비례하는 그만큼을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해주겠죠. 더해줘요. 그럼 전력계를 해서 요 오차에 해당하는 1V만큼 더해줘서 모터를 구동을 해요. 그래서 속도를 더 늘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를 늘려주니까 전압값, 실제값, 센서값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5V고 실제 속도는 4V일 때 4V 값이 커지겠죠. 5V 가까워지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속도가 5V인데 실제 속도는 6V예요. 그러면 어때요? 오차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때는 어때요? DC 모터에서 속도를 줄여라. 마이너스니까. 줄여서 이 속도 센서 값이 6에서 5에 가깝게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무한 반복되면서 점점 5에 가까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RS라는 거는 속도 제어 회로일 때, 그죠? 위치 제어 회로일 때는 이게 위치값이 되겠죠. 위치값을 전압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 속도 제어를 우리가 예를 드는 거니까 여기에 입력값이 속도가 돼요. 속도를 전압으로 표시한 값.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뭐 요거를 이제 블락 하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직렬 회로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비례 제어니까 비례 상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블락을 따로 만든 거예요. 분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차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그래서 오차가 1V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3을 곱해라. 뭐 4를 곱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어기의 특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피드백의 그 전달함수가 이제 안 나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출력이 전압값이랑 딱 레벨이 맞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뭐 전압값을 변환해 준다든지, 그죠? 센서 전압값이랑 우리가 원하는 전압값이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넣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우리가 P제어라고 그래요. P제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동영상 봤듯이 이렇게 제어계가 그냥 여기서 오토 키트로 그냥 전압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건 표시하는 그 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그래프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속도 특성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입력, 요게 바로 뭐예요? 레퍼런스 값이에요. 그죠? 바로 요거예요. 레퍼런스 R로 표시된 거. 기준값, 기준 속도.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어디서 와요? 타코메타에서 오죠?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오죠? 속도 값이에요. 그게 쭉 뭐 내부적으로는 물론 어떤 회로가 있겠죠. 요 레벨에 맞는 전압값으로 변환해 주는 회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쭉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요. 그게 모터 연결된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전압이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되겠죠. 그죠? 다시 여기서 비례제어, 여러분들이 이걸 개인이라고 그러는데 비례상수, 요 비례상수
에러에 대한 비례상수, 이걸 개인이라고 그러는데 피개인 특히 비례상수를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에다가 얼만큼 곱하냐. 그래서 클수록 어때요? 클수록 더 에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시스템에. 그래서 더 오차가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을 지난주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실험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은 요런 블락이 바로 요런 블락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우리 블락 다이어그램 배웠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매칭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구성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블락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개회로 제어 그리고 폐회로 제어. 그래서 폐회로 제어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피 제어, 비례 제어. 다시 말해서 비례 제어란 말은 이제 오차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차에 비례하는 그 피 제어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제어한 동영상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피 제어를 하면은 폐회로 제어를 하면은 속도 변화가 거의 없거나 아주 작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실험 키트를 사용해서. 자, 그러면 수업은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고 우리가 과제 두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제어 과목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부대 그 마주치게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전달함수로 이제 단순화하는 그런 이제 그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해요. 그래서 자, 이런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G1, G2, G3를 표시하라. 다시 말해서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걸 단순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블록 하나를 표시해서 전달함수를 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뭐 규칙이 있죠? 우리 네 가지 규칙. 전달함 블록 다이어그램을 단순화하는 네 가지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네 가지 규칙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간단화화 시키면 돼요. 자,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단순화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해보면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텐데, 자, 일단 힌트를 좀 주면은 처음에 지금 뭐 당장 보면은 뭐 직렬 병렬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점 이동을 하는데, 자, 요 부분을 요 접점이 있죠, 그죠? 이걸 테이크 오프 포인트라는데 요거를 자, 여기로 이동을 해요. 여기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예제 풀 때 했던 거. 그래야지 일로 가는 게 요 접점에서 값에 h1을 곱한 거죠, 그죠? 일로 옮겼으니까 이걸 나눠줘야지 이 접점에 h1을 곱한 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직렬 회로가 돼요, 그죠? 요게 직렬이 돼요. 그러면 하나의 블락 G2, G3라는 전달함수를 가진 하나의 블럭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요 부분이 피드백 회로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 피드백 회로는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G2, G3, H 2분의 G2, G3. 그죠? 이렇게 되겠죠? 요게 하나의 블락으로 표시되죠,
그죠? 그러면 요 블럭이랑 요게 하나로 표시된 블럭이랑 직렬이죠. 다시 여기다가 곱하면 되겠죠. 그죠? 다시 어때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근데 요만큼이 또 피드백 회로죠. 그러면 똑같이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전체가 이제 피드백 회로 하나로 표시가 되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전달 함수가 되겠죠. 자, 알겠죠? 자, 이렇게 두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문제 하고 여러분 나중에 또 그 다른 문제도 찾아서 풀면은 이제 나중에 안 까먹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줬던 과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 RC 필터라고 하는 이제 회로인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커패시터는 어때요? 점점 단락 회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그냥 무한대역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풋 전압이 아웃풋 전압에 그대로 나오죠. 그죠? 인풋 전압과 아웃풋 전압이 같아요. 만약에 주파수가 0이다. 그러면 어때요? 요거는 끊어진 회로예요. 오픈 회로예요. 그러니까 인풋 전압이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 쭉 해서 0V가 되는 거예요. 그죠? 0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그런 신호만 이제 통과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이패스 필터 이렇게 부르고 이제 RC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RC 필터. 그죠? 만약에 여기 R이고 여기 C면 어때요? 반대가 되겠죠? 로패스 필터 되겠죠? 그죠? 이걸 한번 전달함수를 구해보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한번 그냥 풀어봅시다. 보면은 이렇게 그죠? VI, VO. 그럼 이걸 그냥 라플라스 변환한 그런 소자로 그냥 치환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식을 만들어 보면은 라플라스 변환한 식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은 이 전류를 I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이거는 굳이 따로 안 붙일게요. 라플라스 변환한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V 아웃 전압은 그냥 R 곱하기 I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거죠? 요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I는 요거분의 요거죠? 그죠? 곱하기 이걸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VI분의 VO 하면은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R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양변으로 분모 분자에 우리 똑같이 CS를 곱해주면은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전달함수죠. 그죠? 저, 예. 요 회로의 전달함수예요.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압일 때, 그래서 이런 전달함수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응답에서 보데 플랫이라고 그리고 뭐 위상 그, 그 진폭, 진폭과 이제 위상차를 우리가 그려가지고 이제 보데 플랫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주파수 특성을 이제 해석하는, 분석하는 그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부대 플랫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서 다른 문제들도 연습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따라와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회로 이렇게 된 회로죠. 이게 입력이 전압, 출력이 전압, 그죠? 자,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패스 필터예요. 근데 하이패스 RL 필터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저기 입력은 네, 그죠? 우리 그냥 저항회로 해서 저기 뭐 직렬 저항 구하고 오음의 법칙 해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출력은 여기다가 이제 요거 RS R 플러스 LS 분의 VI죠. 그래서 LS 곱하기 R 플러스 LS 분의 VI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VI 분의 VO 이게 전달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걸 정리를 하면 되겠죠. 플러스 LS분의 그냥 LS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문제. 이거는 자 이렇게 RLC 회로인데 자 R이 있고 그 다음에 LC는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어요. 출력단에서. 자, 그럴 때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압일 때 어떤 전달함수를 가지느냐. 요거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 신호만 통과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주파수 범위는 이제 요 RLC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밴드 패스 필터라는 이제 그런 회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했을 때는 이제 미적분이 없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순전히 저항 회로랑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R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L이 있고, C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출력단, 그래서 입력단, 출력단 이게 LC인데 이걸 그냥 요거는 라플라스 변화는 그냥 R이죠. 요거는 그냥 SL이에요. 그죠? 요거는 SC분의 1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요거를 전류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전체 합성 임피던스 합성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요 임피던스는 R이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병렬 회로에서는 두 개의 저항이 있을 때 병렬 회로에서 요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죠?
정리해서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의 역수죠. 그죠? 이렇게 주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거의 합성 임피던스는 요거의 역수와 요거의 역수의 합의 역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쓰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의 역수는 S분의 1, SL분의 1. 그 다음에 CS분의 1은 CS, 그죠? 그거의 역수죠. 거기에 I, 그죠? 요게 바로 합성 임피던스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V 아웃은, 자, V 아웃은 요 소자, 요만큼의 요 소자의 합성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죠? 우리가 각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성으로 해서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에다가 전류만 그냥 곱하면 되겠죠? 합성 임피던스가 얼마라고요? S1분의 1 플러스 SC분의 1이라고 했죠?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 여기에 I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I는 요것분의 VI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여기에 우리 VI가 빠졌네. 그죠?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I분의 VO잖아요. Vout. 그래서 좀 남은 게 뭐예요? 자, S1분의 1 플러스 SC분의 1 곱하기 R 플러스 S1분의 1 SC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죠? 이렇게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하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1분의 R S LS분의 R 더하기 뭐 RC S, 그죠? 플러스 1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유리함수로는 안 쓰고, 자, 분모 문제가 전부 다 다항식으로 되게끔 많이 표시를 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 S를 곱하면은 RC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L분의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면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보통 분모 최대차항의 개수를 1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제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진주파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배웠죠? 이제 감쇄상수와 관련이 있는 그런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뭐 사실 뭐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그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절로 이제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어,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한번 이제 풀어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 주 과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힌트 줬죠? 이렇게 잘 따라 해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 그죠? 라플라스 변환과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 간단하죠, 그냥, 그죠? 미분은 s를 곱하고 적분은 s분의 1 곱하고 그게 다예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초기 전달함수에서는 이제 초기 값을 이제 0으로 놓고 하니까 그래서 자 라플라스 변환하고 미분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 구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시스템을 해석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전기회로에 대해서만 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기계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그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고 똑같겠죠 사실은 차이는 없어요. 변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그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역학 시스템에서는 개수들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대략의 그 개수값에 따라서 우리가 뭐 과도응답 여기 뭐 과제동 뭐 부족제동 뭐 그리고 뭐 임계제동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실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역학 시스템의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전달함수 그리고 뭐 이렇게 특성 주파수 응답 보대플라 그리는 거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과제 그러면은 잊지 말고 시간 맞춰서 내주세요. 그 7주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